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내놓는 공약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려놓겠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권 장악을 향해서 지금 사실상의 총통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바라는 것이 권력의 집중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권한의 강화라든지 국회 권한의 강화라든지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아니고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음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일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주화와 산업화 시대를 아주 충실하게 온몸으로 겪어온 그런 후보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정치개혁으로 본인의 대한민국 사회의 헌신의 결정판을 제공하겠다 이런 매우 강한 의지가 담겨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좌초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에서 오늘 이런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시 후보의 매우 강한 의지들이 여러 군데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과거 독재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 미래로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22대 국회 들면서 87 체제 정치 체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대통령제와 국회 권력이 격렬하게 충돌해서 국가가 어떻게 파산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보시고 매우 실망하고 이제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매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을 오늘 총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의대 관련 내려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당과 사전 협의라고 했습니까? 그 당과의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선 국면의 당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선대위 체제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내놓는 것은 뭐 당과의 상의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 당과 김문수 후보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당과 후보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살짝이라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나면 이게 저희 당의 의원들이 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희 당 의원들의 좀 더 상세한 세부적인 부분의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후보의 의지고 거기에 저희 당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있으면 그건 뭐 나중에 조정할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 1인당에 쏠리는 권력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기득권 강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 논리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너무 국회의원들이 산만하고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숫자를 지나치게 줄인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0% 정도 줄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화끈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이 지나치게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후보의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정수를 좀 줄이겠다는 것은 이번에 꼭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저희 후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40대 국무위원 임명 관련한 공약 내셨는데 이게 단일화나 아니면 연립정부를 고려한 개혁안인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통령 후보께서 지금 3년 집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묵힌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3년 안에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당장 우리 미래 세대들과 호흡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리고 국무위원도 상당수를 40, 50대 젊은 층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충분히 토론하고 습득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 40대, 예. 그 국회의원 축소는 이제 양원제나 선거제 개편하고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 양원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선거제를 지금 1인 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의 지금 극단적인 정치가 대립하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추가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과도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큰 방향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축소는 비례대표인가요? 아니면 지역구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공개행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신 분이고 저희 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답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럼 강민경 기자. 예, 그 개혁안을 보면 불소추 특권 폐지가 있던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재임 시에 일반 사건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도 역시 대통령 특권 내려놓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가 직접 말씀하셨듯이 나는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 내가 나는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말로 소추될 만한 죄를 저지르면 소추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 지을 일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지입니다. 예. 질문 주세요. 예. 저 MBC 홈페이지인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론과 단호히 절연해달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기억을 되돌이켜보면은 김문수 후보께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나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한동훈 후보님의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부정선거에 동의하거나 부정선거론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당의 입장이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 당은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 우리 당은 그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김문수 후보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다거나 이런 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예, 한동훈 대표의 요구도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진심어린 감성과 사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사과고 당이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글쎄, 김용태 위원장이 했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대신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국가적 논란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전 투표에 대한 잠깐만요. 예. 편한 얘기가 나와서 그 개혁신당 측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뭐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주겠다고 단일화 제안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을 좀 우선해서 선대위 친윤계 의원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당권을 어떻게 줍니까? 당원들이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김문수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무슨 이 당의 매우 강한 주도권을, 나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예, 예.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력이나 사전투표를 의심하는 건데,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과 저희 저희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서 투표를 저희 높이는 것이 저희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선거의 본질은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게 선거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라는 뜻이라거나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라거나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는 누가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만큼 국민들을 말하자면 그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선거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무슨 소쿠리 투표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관위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선관위 역시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이 뭐 내가 비상근이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선관위가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이번에 사전투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자가 사전투표에 참석을 하시는지요? 김문수 후보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도 독려할 생각입니다.